예,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의 헌문구입니다. 앞서 박기강 교수님께서 약속 1에 해당하는 발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약속 2에 해당하는 혁신성장 기반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별의 혁신성장 역량을 진단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출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 발전을 둘러싼 지역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 우리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의 주요한 산업인 제조업이 침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활동 역시도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함으로써 지역은 취약한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 인구들은 가파른 속도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청년 인구는 2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 기반 그리고 인적 자원이 약화되고 비수도권의 군 지역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마태 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 일자리, 인구 이 모든 것들이 2년을 텀으로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연구원이 균형 발전 불평등도라는 것을 최근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불평등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에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 발전 저의 구조적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한 4개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1차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대기업들의 입지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음으로 해서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자산의 공간적 격차. 부동산 같은 경우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가격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주택을 샀다고 했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대학의 역할 상실입니다. 우리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해야 되고 인재 양성을 해야 되지만 최근에 지역대학을 칭하는 비속어 같은 게 있죠. 지잡대.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빠르게 상실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의 폐해에 관해서 아까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아마 계속 앞으로도 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지역특위에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역이나 또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 2에 해당하는 혁신성장 기반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러한 국정과제가 기존 정책과 어떻게 차별화되느냐 하는 것들은 2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주도다. 다른 하나는 시장 친화형이다. 이 말씀도 아까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하셨죠. 그러면 이번 국정과제에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기회발전 특구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특위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 오문성 교수님이 오늘 나와 계셔서 오늘 토론 시간에 여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를 지역특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원래 우리가 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는 과정에서 기존의 안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지역특위에서 나온 안은 3대 가치인데 이 3대 가치가 공정, 자율, 희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 상징적인 용어이고 실질적으로 사업과 매칭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비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전에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대 가치의 하나인 희망을 비전 속에서 희망찬 지방시대로 일단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대 국정과제인데 이걸 10대 핵심 과제로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5대 국정과제 안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3대 전략 10대 핵심 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원회, 지역특위, 산업부 등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 2에서의 키워드는 혁신성장인데 그럼 혁신성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혁신성장 역량이라는 것을 혁신 기반 역량과 미래 산업 기반 역량으로 구성을 하고 혁신 기반 역량에서는 사람이 있어야 혁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란 것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 높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 R&D 역량이 높아지면서 창업과 신산업 기반으로 이어지면서 그 지역 내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흐름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개의 흐름이 잘 작동이 되면 그 지역은 혁신 경제를 형성을 하면서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이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개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혁신 성장의 4대 흐름과 이번 지역특위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와의 관련성을 보면 이 네 개 각각 부분에 대해서 모두 국정과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별의 혁신 성장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41개의 세부 지표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종합적인 혁신 성장 역량은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수도권, 광역시 등이 1위에서 7위까지 독점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같은 상위권에 포함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가장 역량이 높은 대전을 100으로 둔다면 예컨대 3위, 4위인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를 보면 대전 대비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간의 혁신 역량의 격차가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단에 있는 경북, 제주, 전남, 강원 이런 지역들을 보면 대전 대비 30-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현상이 고착화가 되면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혁신 성장 역량을 구성하는 2대 요인 중에서 혁신 기반 역량을 보게 되면 이 역시도 결과는 종합지수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만 경기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뭐냐면 경기는 종합지수가 3위로 꽤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혁신 기반 역량에서는 7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이 강한 특성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결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세종의 경우에는 종합 결과에서 9위였는데 이 혁신 기반 역량에서는 2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교육 분야에서 세종이 단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혁신 기반 역량에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미래 산업 기반 역량에서는 역시도 최상위인 대전이 압도적인 1위를 보이면서 수도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권 지역들은 주로 혁신 기반 역량보다도 이 산업적인 역량이 좀 더 강하게 작동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혁신 성장의 4대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교육이나 창업 등에 대한 환경이나 인프라가 우수한 그리고 R&D 기능이 집적된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4대 흐름 중에서 마지막인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과 같이 R&D 역량이 높거나 또는 경기나 충남, 인천, 충북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지역들이 상위권을 형성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혁신 성장 역량의 유형을 구분하면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크게 2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혁신 기반 역량과 미래 산업 기반 역량은 비례적인 관계다. 결국 혁신 역량이 전제되어야만 미래 산업 기반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혁신 성장 역량에 대해서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예컨대 위에 유형 1은 전국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2개의 요인이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고 유형 3은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지역들입니다. 17개 지역 중에서 13개 지역이 유형 1 또는 유형 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극단적인 지역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는 경우에도 역시 우리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혁신 성장을 추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결국 혁신 성장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 혁신 성장 역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결국 지역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요즘같이 지식 기반 시대에 혁신 역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산업 구조 고도화가 일어나면서 그 지역 내에 고부가가치 기업이 집적을 하면서 고용 창출, 소득 증대 등을 통해서 지역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에 있는 것은 혁신 성장 역량의 지수이고 세로축은 각각의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서 작동하는 요소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걸 보면 모두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역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 역량이 그 역내에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혁신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전남, 전북, 경북, 강원 같은 지역은 앞서 보셨다시피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혁신 성장을 견인해야 될 주체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인구의 유출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지역 성장의 순산한 과정이 단절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 성장 선순환 구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기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R&D 역량과 창업 또는 R&D 역량과 신산업 간의 미스매치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또는 신산업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기본 방향이고요. 이제 세 번째 혁신 성장의 문제점으로서는 최근에 주력 산업의 위기나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산업의 고도화 또는 다각화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게 세 번째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부정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경제 이론에 비교해 보면 지역 성장이란 것은 혁신이나 노동력 자본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L의 크기가 저하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A나 K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지역 성장인 Y는 L이 감소하는 만큼 감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혁신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이나 국가의 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로 A나 K의 크기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A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R&D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가고, 이를 통해서 지역 산업의 고도화나 다각화를 통해서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구조 고도화가 실현이 되면 동종 업종의 고부가 기업들이 그 지역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역내에 있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에 있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진행이 되면 결국은 L의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사업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분석 결과에서도 보셨다시피 R&D 역량, 즉 R&D 성과와 또는 지식 중개 촉진에 관한 이런 성과들이 충분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 성과들이 창업이나 신산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기술 사업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사업화를 창업 기반의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혁신 성장을 도모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식 생태계나 비즈니스 생태계가 융합된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기술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창업과 신산업으로 연계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많은 지역들이 침체 상태에 있지만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융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자라는 건데요. 이것은 기존 산업
또는 주력 산업이나 특화 산업을 통해서 이 고도화 전략을 통해서 그 지역 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에 관해서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우리가 육성을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 기능을 연계를 하고 또 지역 산업 플랫폼을 구축함으로 해서 좀 더 단단한 융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지역 경제 침체를 좀 극복하자. 이제 이런 뜻에서 세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까지 딱 시간에 맞췄네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